여러분은 노후 자금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남성 기대 수명은 1981년 62.4살에서 2021년에는 80.6살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여성은 70.9살에서 86.6살로 늘어났으니 정말 오래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노년을 수십 년이나 감내해야 하기에 고정생활비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평균 177만 원입니다. 200만 원도 안 되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에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퇴기에 들어선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년에 2인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면 높아진 물가의 수준을 한 번에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노년이 더 팍팍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은퇴 이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의 생활비를 구축해 놓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 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77만 3천 원이 필요하고 2인 가구는 277만 원을 적정 생활비로 발표했습니다. 고령 1인 가구라면 매달 최소 124만 원은 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 셈입니다. 젊어서야 맞벌이를 하고 생활비에 저축까지 했지만 은퇴 이후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걱정입니다. 2인 가구라고 해도 직장을 안 다니면 소득보다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 277만 원은 일자리가 없는 노부부에겐 큰 돈입니다. 이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전제로 합니다. 여유로운 생활이 아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은퇴할 시기에는 생활비가 더 필요할 겁니다. 1인 가구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비는 월 30에서 4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동아절기 포함 평균을 냈고 재산세는 5억 주택 기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유지비와 보험, 의료비만 해도 50에서 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식비와 경조사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177만 원입니다. 관리비와 재산세, 자동차 유지비는 집과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비와 의료비, 식비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들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닐 때야 200만 원이 우습지만 은퇴 이후엔 절대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노후 대비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들만큼 연금을 넣었고 1억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인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평균 47%입니다. 직장에서 평균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연금 수령액은 47%에 해당하는 141만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평균 실질소득이 258만 원이므로 평균 연금 수령액은 121만 원이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헛벌이를 한 경우가 많아 배우자는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연금을 하나 가입했다면 약 3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2인 가구 생활비 277만 원 중 151만 원을 연금으로 해결했고 12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만 60세의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달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구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신청하면 24만 원만 채우면 됩니다. 이 돈은 1억 원의 예금으로 해결합니다. 1억 원을 연 4% 예금에 넣어두면 세후 338만 원, 월 28만 원을 받습니다. 드디어 평균적인 노후 적정 생활비 조건을 맞췄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한 지극히 평범한 노후 생활비입니다. 서글퍼지는 것은 현실에선 이마저도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집이 있고 예금으로 1억을 보유하면서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이상 받는 노년은 상위 10%의 삶일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금이 60만 원, 아내가 2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주택은 4억 원짜리를 보유합니다. 예금은 5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161만 원이 충당되고 116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때는 기초연금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만 65세 소득 하위 70%라면 월 30만 원, 부부 가구에는 51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50만 원만 더 채우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용돈을 받으면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면 절대 안 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다르게 MZ세대인 젊은 층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위한 소비가 많고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큽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보험료와 세금 부담도 커질 겁니다. 자식의 지원을 기대하며 60세에 은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결국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근무 기간을 늘려서 충당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과 자영업 등을 통해 60세까지 소득을 유지했다면 마지막 실버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10년 부족분을 채우려면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 200만 원씩 3년을 더 일해야 하는 겁니다.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고 6년을 더 일해서 재산을 비축해 둬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는데 월 200만 원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힘들기만 한 곳도 많지만 4대 보험까지 챙겨주는 좋은 일자리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있었던 서울 종로경찰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금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이 1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정액 급식비 약 14만 원을 매달 추가로 지급하고 직급보조비도 약 15만 원을 받습니다. 추석과 설에는 명절 근무자에게 약 110만 원씩 상여금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정년은 만 65세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 취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구청, 학교, 경찰서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노후는 비참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노년을 책임져 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부모를 원망할 겁니다. 은퇴 이후 가난한 노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1인 가구 기준 177만 원, 2인 가구 277만 원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하루빨리 연금과 예금, 실버 일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버 일자리만 해도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미화 업무를 해도 누구는 고강도 근무를 하면서 100만 원대 월급을 받지만 다른 누구는 공공기관에서 여유롭게 일하면서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퇴직금까지 받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공공일자리를 안내하며 정보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